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송진환입니다. 이렇게 또 초급, 중급, 고급 강의로 또 찾아뵙게 됐네요. 네, 요번 저희가 할 강의는 처음 드럼을 잡으시는 분들부터 해서 쭉 어느 정도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독학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 되게끔, 그래서 기본적인 가요나 팝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들으시는 음악은 웬만하게 연주를 다 하실 정도까지 분량을 생각하고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나름 저도 이렇게 레슨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많이 접해보고, 초등학생부터 뭐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한참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외국 학생들도 많이 가르쳐보고, 그렇게 하면서 보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연주하시는 스타일도 천차만별이고, 실력이 느는 속도도 천차만별이고, 이렇게 어떤 쪽으로 더 잘하는지, 이렇게 더 실력이 빨리 느는지도 다 학생분마다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강의 특성상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수정을 시켜드리고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바꿔드리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두루두루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이렇게 알려드리면 잘 따라오시더라 하는 커리큘럼으로 제가 나름 열심히 궁리를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강의들이 찾아보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저는 나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잘 듣고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생각보다 빨리 드럼을 잘 칠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자, 일단 이 드럼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역사가. 원래 드럼이라는 악기가 퍼커션이라는 말로 원래는 통칭이 되죠. 퍼커션이라고 하면 타악기란 말인데, 타악기는 말 그대로 그냥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죠. 타악기. 타악기의 역사로 들어가면은 너무 길죠. 네, 타악기의 역사로 들어가면은 글쎄요. 아마 이렇게 손으로 노래를 하는 거 말고 무언가 연주하는 악기로서는 아마도 제일 오래된 악기가 타악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세상에 어느 나라에 가도 손으로 치는 타악기는 다 민속 악기가 있을 정도로 타악기는 역사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발전돼서 클래식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쓰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세트 드럼, 세트라는 말로 다 포함이 되죠. 드럼이 세트로 이렇게 묶여졌다는 얘기죠. 이 세트 드럼은 역사가 생각보다 안 깁니다. 끼케야 한 100년 정도? 네. 900년대, 1900년대에 들어와서 이게 제대로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정말 초창기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정형화된 세트가 아니라 그냥 큰 북이랑 작은 북, 이렇게 스네어 드럼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그냥 어설프게 설치를 해놓고 막 치는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세트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세트 드럼은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실용음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죠. 어느 나라 악기냐라고 물으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미국 악기다라고 보통을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세트 드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 초창기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갖다 놓고 쓰는 사람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로 밟는 킥드럼과 요 스네어 드럼, 작은 북, 요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썼겠죠. 메인으로. 요게 제일 딱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북들이 추가되었는데, 요 심벌을 2개 붙여놓은 요 하이햇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를. 자, 보시면 위에 심벌이 있고 밑에 심벌이 있죠. 그래서 2개가 요렇게 포개져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이렇게 밟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밟은 상태로 칠 수도 있죠. 이렇게 밟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밟은 상태로 칠 수도 있습니다.
살짝 열고 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소리들을 예로 이용할 수 있는데 얘가 추후에 계속 이 세트 드럼에서는 큰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세트가 구성이 된 이후에는 뭐 옛날 분들 뭐 아주 옛날은 아니고요. 뭐 900년, 1900, 뭐 70, 80 요런데 처음 우리나라에서 드럼 셋을 들어왔을 때 그때 뭐 1세트, 2세트 이래가지고 하이햇이랑 세트, 이게 스네어만 있을 때 뭐 1세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얘가 중요한 악기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하이햇, 요게 하이햇,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북, 이게 이제 스네어 드럼이죠. 스네어 드럼. 네. 요 스네어 드럼.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름으로 그냥 편하게 쭉쭉 말씀드리기 때문에. 스네어 드럼. 자,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네. 요런 소리입니다. 탕, 탕 소리가 굉장히 크죠. 보통 드럼 소리 시끄러워. 이게 이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죠. 스네어 드럼.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 스네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사이드 드럼 조금 큰 그 행진할 때 그 군악대들이 행진할 때 쓰는 그런 드럼도 약간 요런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 친구는 옆에 일반 그냥 북소리랑 좀 다르죠. 탁, 착, 착 감기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옆에 이렇게 쇠로 생겨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그 스네어 또는 뭐랄까요? 이걸 속칭 찰찰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이거를 뭐 샤오링 뭐 이런 이상한 말을 쓰기도 하는데 원래 이 명칭은 스네어입니다. 스네어. 그래서 얘가 스네어 드럼인 건데 네, 요걸 내리면 옆에 이렇게 레버로 내리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냥 북소리죠. 그냥 북소리. 근데 이 스네어를 올리면 그 쇠 줄이 뒷피로 이렇게 딱 붙으면서 뒷면에 붙으면서 소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나죠.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스네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로 밟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킥드럼 또는 낮은 소리가 난다고 해서 베이스 드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일반적으로 킥이나 베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북이죠. 네, 이 친구는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네, 제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를 밟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고 발 전체의 무게를 이용해서 쿵 밟는 방식이 있고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 것만 이용해서 이렇게 밟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뒤에가 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래서 힐 업 또는 힐 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일반적으로 드럼 연주하는 추세로는 힐 업을 많이 씁니다.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발의 무게로 눌러 밟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 괜찮습니다. 소리 커도 됩니다. 이게 드럼이지 않습니까? 네, 소리 커도 됩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힐 업입니다. 네, 처음에 이게 많이 불편하시면 뒤꿈치를 붙이고 그냥 앞으로만 이용해서 가볍게 이렇게 밟으셔도 됩니다. 네, 꼭 힐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 저희가 더블킥이나 빠른 테크닉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발을 뒤꿈치를 틀고 컨트롤 하시는 게 좀 익숙이 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뒤꿈치를 들으면서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스네어, 킥, 하이햇 기억하셨죠?
자, 그 다음 얘네들. 그냥 북처럼 생긴 애들. 얘네들은 탐탐이라고 하죠. 탐탐. 그래서 요거는 작은 탐이라 그래서 스몰 탐. 얘는 중간 탐이라 그래서 미들 탐. 얘는 스몰, 미들, 뭐 라지 탐이라고는 보통 안 합니다. 스몰, 미들, 그 다음에 얘는 보통 바닥에 세워져 있죠. 그래서 플로우 탐이라고 합니다. 바닥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플로우 탐. 네. 또는 음이 높고 낮은 걸로 얘기해서 하이 탐, 미들 탐, 로우 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이 탐, 미들 탐, 로우 탐 또는 스몰 탐, 미들 탐, 플로우 탐. 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네, 이런 느낌의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뭐 튜닝을 할 수 있는데 튜닝하기 나름의 뭐 조금 더 소리가 높게 날 수도 있고 조금 낮게 날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얘가 제일 높고 그 다음 게 낮고 얘가 제일 낮고 네. 그리고 이 드럼 사이즈도 드럼마다 조금 더 작은 게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큰 게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드러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 미드탐을 안 쓰죠.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친구를. 네, 그래서 요거랑 요거만 쓰는. 네, 요거는 취향입니다. 연주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햇, 스네어, 킥 요거 세 가지는 필수죠. 네, 뭐 음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근데 탐은 선택사항입니다. 어떤 드러머는 아예 탐을 안 쓰기도 하고요. 네,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나왔죠? 얘네들 뭐라고 하죠? 얘네들 심벌이라고 합니다. 심벌. 심벌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통 왼쪽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때리는 챙 소위 저희가 생각하는 심벌 소리 챙 하는 소리를 주로 담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크래쉬 심벌이라고 합니다. 크래쉬 심벌. 챙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네, 요런 소리가 납니다. 정말 심벌 소리죠. 이 크래쉬 심벌을 보통 여기다가 이제 항상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연주를 한 다음에 여기 치고 다시 리듬에 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주로 있는데 간혹 추가로 크래쉬 심벌 여러 개 걸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딱 봐도 크죠? 크고 무겁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무겁기도 하고. 이 친구는 라이드 심벌이라고 합니다. 라이드 심벌. 그래서 치면 땡땡땡땡 챙 이렇게 치기보다는 그냥 위에서 통통통통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많이 합니다. 다시. 물론 간혹 이 친구도 이렇게 크래쉬 심벌처럼 세게는 아니라도 살짝 챙 이렇게 밀어주는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역할은 이렇게 통통통통 치는 겁니다. 네, 이 심벌 이름이 뭐라고요? 네, 이 심벌은 라이드 심벌. 이 친구는 크래쉬. 이 친구는 하이햇, 스네어, 탐탐, 그죠? 스몰 탐, 미들 탐, 플로우 탐, 그 다음에 킥 드럼. 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스네어, 탐탐, 하이햇, 킥, 크래쉬, 라이드. 자, 요거는 그냥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름을 말하면서 쭉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다 바로바로 스네어다 바로바로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필요하죠. 네, 스틱이죠, 스틱. 스틱의 종류에는 이런 스틱도 있고 뭐 로드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가지가지 나눠져 있는 스틱도 있고,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빗자루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긁는 그런 스틱도 있고, 또는 말렛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손방망이 달려있는 그런 스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그 우드 스틱, 나무 스틱은 이렇게 생긴 스틱이죠. 네, 이렇게 생긴 스틱입니다. 자, 이 스틱을 어떻게 잡느냐. 잡는 것도 사실 가르치는 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자, 일단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 요 엄지와 검지 있죠? 요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중심점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점을. 이 스틱이라는 게 움직임이 하나를 기준으로 약간 뭐랄까요, 지렛대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요 지렛대를 뭘로 잡아주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를 요 두 손가락으로 딱 잡아주는 겁니다. 되게 견고하게, 안정적으로 딱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스틱이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네. 나머지 손가락들은 살짝 감아줘 주고 이 움직임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기준이고 나머지 손가락들이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는. 스틱이 여기 두 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나머지 손가락들은 도와주고. 네, 이게 가장 쉽고 일반적인 그립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틱은 뭐 3분의 2 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3분의 2 지점을 완전히 딱 자른 것보다는 조금 뒤에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스틱의 길이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자, 이게 일반적인 그립법이었고요. 이렇게 딱 굳건하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주위에 전공하는 친구나 이렇게 좀 드럼을 오래 치신 분들 보면 요걸로 안 잡고 요걸로 잡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조금 부드러운 사운드를 얻기 위해서. 네. 또는 요 새끼손, 이게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재즈 연주자 하시는 분들은 이 새끼손가락으로 요렇게 지렛대를 잡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뒤에는 비어 있죠. 앞에서 요렇게 움직이겠죠. 네. 그리고 요렇게 잡는 거는 한 번씩 드럼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한 번씩 나오는데 요렇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손 같은 경우에. 네, 이거는 이제 트레디셔널 그립. 우리나라에서 콩글리시로는 레귤러 그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트레디셔널 그립이라고 하죠. 얘도 지렛대를 요걸로 잡아주는 거죠. 어쨌든 무슨 그립법이든 지렛대를 뭘로 잡느냐, 그리고 나머지 게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느냐, 요겁니다. 요건데, 자, 저희는 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굳건하게 딱 잡혀야 된다는 거. 네. 왼손도 동일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오른손, 왼손이 딱 보셔서 동일하게 똑같이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네, 이해되시죠? 자, 요게 그립법이었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뒤로 넘기면 이렇게 뒤로 가겠죠? 네, 요 뒤로 가는 부드러운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스틱, 드럼,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악보를. 이거를 이제 기보법이라고 하는데, 악보를 보는 방법. 아마 어렸을 때 다 음악 시간 때 악보를 이렇게 막 콩나물, 소위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는 한번 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드럼도 악보를 그리느냐? 네, 그립니다. 드럼도.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뭐 일반적인 피아노 악보나 이런 걸 보면 음자리표가 있죠. 음자리표. 그래서 음자리표가 있어서 그 음자리표를 기준으로 도가 어딘지, 레가 어딘지, 미가 어딘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희 드럼은 멜로디 악기가 기본적으로는 아니죠. 그래서 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그냥 정해버립니다. 위치를. 예를 들면 여기 맨 윗줄 있죠? 윗줄에다가 이렇게 X를 친다. 그럼 얘는 이 하이햇의 연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하이햇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 하이햇을 어떻게 치느냐?
밟은 상태에서 요게 요겁니다. 이해되시죠? 맨 윗줄에 이렇게 X자로 돼 있으면 하이햇을 밟고 치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하이햇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X자로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심벌 종류들, 라이드나 크래쉬나 하이햇은 다 X로 표기를 합니다. X로. 자, 그리고 북들은 다 그냥 일반 음표로 표기를 하는데, 자, 여기 위치. 네. 높은 음자리표 기준으로는 도 위치죠. 옥타브 위에 도. 요 위치가 스네어 드럼, 작은 북입니다. 자. 네. 요게 하이햇, 스네어. 그리고 맨 밑에 칸에 이렇게 하면 요게 발입니다. 발. 킥 드럼. 네. 이해가 되시죠? 하이햇, 스네어, 킥. 네. 위에 요 줄은 이제 박자에 따라서 이게 줄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 다른데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에 곱하기가 있으면 하이햇, 스네어, 킥.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탐탐들이 있죠? 이 탐탐들은 요 위치에 있으면 여기가 하이탐입니다. 하이탐. 네. 요거죠. 그 다음에 반칸 밑에. 네. 요게 미들탐. 네, MT 아니고요. 네, 미들탐. 그리고 여기는 스네어 위치 않습니까? 여기 안 그리고 안정적으로 조금 더 밑에 여기에 플로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뭐 왜 여기는 비우고 그리느냐? 그러면 사실 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안 쓸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을 지금은 저희가 3개만 쓰지만 4개를 쓸 수도 있고 작은 걸 하나 더 써서 또는 5개를 쓸 수도 있고 심지어는 6개, 심지어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이사이에 있는 빈칸들을 사용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탐을 펼쳐서 그릴 수가 있고 이 악보를 이렇게 보시면 좀 쉽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필이나 할 때 많이 보게 될 텐데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는 스네어죠. 하이탐, 미들탐, 플로우탐. 자, 위에서 내려다 보면 약간 그렇게 생겼죠. 그죠? 스네어, 하이탐, 미들탐, 플로우탐. 스네어, 하이탐, 미들탐, 플로우탐.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스네어, 하이탐, 미들탐, 플로우탐. 네. 그래서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네어, 킥. 이 친구는 하이, 햇. 이렇게 보통 씁니다. 자, 그리고 이 크래쉬 심벌과 라이드 심벌은 어떻게 그리느냐? 자, 크래쉬 심벌은 여기가 하이햇 위치였죠. 한 칸 위에. 보통 심벌들은 여기 위에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높은 음이니까 상대적으로 위에 그려주는데 보기 쉽게. 자, 크래쉬는 보통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쨍! 하는 소리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약간 액센트 느낌도 표현해주기 위해서 굳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줍니다. 눈에 딱 들어오게끔. 네. 그 다음에 하이햇은 여기 이렇게 그렸죠? 네. 이게 이제 크래쉬. 보통 크래쉬는 약자 없이 그냥 이렇게 쓰고요. 하이햇이 이렇게 그렸으니까 라이드 심벌은 추후에 하이햇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연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이햇 위에
이렇게만 그리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드.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게 그 만국 공용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그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그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이거는 만국 공통어지 않습니까? 세계 음악 교육이 있는 어느 나라에 가도 높은 음자리표 그려놓고 도를 그리면 그게 도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드럼 악보는 체계화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만국 공통어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한 거지 다른 데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거의 정해진 게 여기 킥, 여기 스네어. 이거는 웬만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킥, 여기 스네어. 하이햇을 이렇게 곱하기로 X로 그리는 것도 웬만하면 다 똑같고요. 근데 이제 위치가 저희는 여기에 하이햇을 그리는데 간혹 여기에 이렇게 하이햇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드 같은 경우에 저희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눈꽃 모양으로 그리기로 했는데 간혹 이렇게 눈꽃 모양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다른 악보를 보시더라도 헷갈리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여기 그렸지 않습니까? 하이탐, 미들탐, 플로탐. 근데 요거를 조금 내려서 하이탐을 여기 그리고 미들탐을 여기에 그리고 플로탐을 여기에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악보 그리는 사람들은 하이햇을 여기에다 그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하이햇이랑 안 겹치게 하려고 탐을 한 칸씩 밑으로 내려서 그리는 거죠. 네, 이렇게. 자, 제가 왜 이렇게 주저리 설명을 드리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 지금 악보에서 보이는 이 방식이죠. 네, 이 방식을 가급적 고수해서 이 방식으로 악보를 그릴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다가 간혹 생각 없이 하이햇을 여기 이렇게 급하게 막 그리거나 라이드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뭐야 하이햇 저기다 그리려 하는데 하면서 너무 엄한 잣대를 대지는 마시고 여기 하이햇이다 라이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추후에 나중에 독학 하실 때 여기는 이렇게 그렸네 저기는 그렇게 그렸네 라는 거를 그렇게 그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 이런 설명들을 쭉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먼저 내가 어디에 무엇을 표기할 건지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악보를 그립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드럼에 대한 명칭,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립을 잡는가 간단하게, 그 다음에 기초적인 기보법까지 또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리듬을 한번 연주를 해볼 텐데, 제가 기보법에서 하나 빼뜨렸네요. 기보법 앞에 박자 표시가 있죠? 박자 표시. 네. 박자 표시가 있고 음자리표가 있는데, 드럼은 음자리표를 굳이 안 씁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낮은 음자리표로 써라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요즘은 그냥 이렇게 음자리표를 없이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박자표는 이제 음악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음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리듬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아주 기초적인 8비트부터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화이팅입니다.